다음 영화 뭐죠?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인 거군요. 트래픽 2000년도 작품이고요. 장르는 범죄 그리고 드라마입니다. 제작은 미국 독일인데 독일에서 제작을 뭐 돈을 댔다는 얘기겠죠. 돈을 댔겠죠. 뭐. 러닝 타임은 147분이에요. 길어요. 2시간 27분 거의 3시간에 가깝네요. 국내 개봉은 2001년 3월 10일 날 했고요. 관람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해외는 R 등급입니다. 뭐 그렇게 야한 장면과 엄청 잔인한 장면은 안 나오지만 내용상 마약이 나오기 마약이 때문에 나오니까 네.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감독은 스티븐 소더버그, 각본은 스티븐 게건 그리고 시몬 모어는 원작자입니다. 이게 영국 드라마가 원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작은 뭐 여러 명이 했고 기획도 뭐 여러 명이 했고 촬영은 스티븐 소더버그, 편집은 스티븐 미리온. 핸드헬드로 직접 들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핸드헬드로. 손으로 들고 찍은 거죠. 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들고 카메라도 찍으면, 무거우니까. 네. 이게 그 뭐죠? 이 스테디캠이라고 해서 이 카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에 들고 하면은 되게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진동을 많이 감하기 위해서 추로 엄청 무거운 걸 달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달았던 것 같은 게 이게 찍은 각도나 앵글이라던가 이 카메라 워크를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카메라 자체만으로도 엄청 무겁기 때문에 이거 핸드헬드로 찍기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스테디캠 같은 경우는 샤이닝 때 처음 개발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감독이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디세이 찍었던 큐브릭이요. 스탠리 큐브릭이 그거를 직접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출연진은 스티븐 바우어, 벤자민 브렛, 제임스 브롤린, 돈 치들, 베네치오 델 토로.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건 돈 치들 그리고 베네치오 델 토로, 마이클 더글라스, 엘버트 피니. 여기도 나옵니다. 네, 엘버트 피니가 여기도 나오고요. 데니스 퀘이드, 뭐 캐서린 제타 존스, 쉘마 헤이액 정도가 여러분이 알만한 배우들이고요. 뭐 수상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탔어요. 그리고 나무 조연상을 베네치오 델 토로가 탔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감독상, 각색상, 편집상을 탔네요. 나무 조연상도 탔고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각색상과 나무 조연상 베네치오 델 토로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은곰상을 베네치오 델 토로가 탔고요. 이걸 통해서 베네치오 델 토로가 상을 다 쓸어갔네요. 그렇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도 각색상과 감독상을 탔습니다. 줄거리는 이게 좀 줄거리가 복잡해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옴니버스도 아니고 옴니버스인가 이게? 옴니버스는 아니에요. 옴니버스는 아니죠. 옴니버스는 아니고 각각의 연결은 돼 있는데 다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세 개로 나눈 게 마약 교차 편집이 됐다고 얘기하죠. 교차 편집도 돼 있고 이야기가 세 개 파편으로 돼 있는 이유가 미국 내에서 마약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 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영화가 하나 있고 마약을 퇴치하기 위한 정부가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 마약이 벌어지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멕시코 국경의 경찰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크로스가 점점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줄기로 합쳐져요. 하나의 줄기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마약이 들어와서 유통되고 소비가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세 부분으로 나눈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황색 희뿌연 모래바람처럼 부패로 덮여있는 멕시코 국경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멕시코 국경 이야기는 톤도 노래요. 필름이 약간 노랗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상한 파일을 본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게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제가 또 보려고 하니까 내려갔더라고요. 공주노의 딜레마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따로 또 굿다운로드를 해야 돼. 넷플릭스 구독하면서. 뭐 아무튼 그렇고요. 거기서 멕시코 경찰인 자비엘 로드리게스, 베네치오 델 토로가 분한 역할과 동료이자 친구인 마놀로 산체스, 제이콥 바거스가 이제 분했어요. 제이콥 바거스는 저도 모르는 분이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상관은 멕시코 최고의 경찰에 불리는 살라자르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범죄를 척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살라자르 장군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 마약 조직과 연계를 맺고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베니치오 델 토로가 알게 되죠. 뭐 그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대법원 판사인 로버트 웨이크필드, 이 마이클 더글라스 이 원초적 본능의 형사로 나왔던 분으로 또 이번에 앤트맨에서 1대 앤트맨 역을 했던 그분인가요? 그분입니다. 맞아요. 그분이군요. 그분이 인지하지 못했어요. 나오는데 이 대법원 판사인 로버트 웨이크필드로 나옵니다. 이분이 대통령에 의해서 이 대통령이 엘버트 핀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엘버트 핀이 국장인가? 뭐 아무튼 어쨌든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이 마약 퇴치 책임자 임무를 맡게 돼요. 그리고 또 이분은 아주 보수적이고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라 아주 깨끗한 분입니다. 근데 이 딸이 마약을 합니다. 아주 연기도 잘해요. 예쁘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처럼 보이는 그 세븐틴 쇼에 나왔던 그 주인공 그와 그 사람들 그 딱 그 프레피룩이죠. 그 교복을 입은 네. 아빠가 또 판사니까 모여서 이렇게 마약을 하면서 딸이 또 아빠한테 들키고 아빠는 또 마약을 퇴치해야 되는데 집안은 마약 때문에 망가져 있고 그 내용이 또 한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이 샌디에고에서 마약 전문 퇴치반 요원인 모텔 고든 이 돈치들 이분들 모텔이 아니라 몬텔이요. 몬텔이군요. 갑자기 모텔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무튼 돈치들 이분은 또 그 사람이죠. 워머신 마블 영화에 로디 역을 맡았던 그 2편부터 나오는 그 돈치들입니다. 그리고 레이 카스트로 역을 맡은 루이스 구즈만 이분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개성 있게 생기고 여러 영화 많이 나오는데 이분과 함께 마약 퇴치반이니까 마약 카르텔과 맞서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약 중개인인 그 에두알도 루이스도 체포해서 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넘는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보스가 잡힙니다. 근데 그 보스의 부인이 캐서린 제타 존스예요. 근데 또 캐서린 제타 존스는 자기는 그냥 부인이잖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냥 잘 사용하고 있었고 남편이 마약상인지도 모르고 이 상태에서 남편이 마약상으로 잡혀가고 근데 남편이 마약상으로 잡혀가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남편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처럼 뭔가 행동을 하고 또 돈치들은 그걸 잡기 위해서 하는데 또 그러다가 또 파트너가 죽고 또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세 가지의 뭐라고 할까요? 세 가지의 내용, 세 가지의 상황, 세 가지의 이야기가 크로스되면서 뭔가 하나의 이야기로 영화에 펼쳐집니다. 복잡해요. 아주 또 지루하기도 하면서 뭔가 약간 몰입해서 보기도 되면서 뭔가 약간 미묘하게 볼만한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죠. 네. 아무튼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정말 재미없게 봤어요. 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제가 영화관에서 봤으면 재미있게 봤을 수도 있는데 너무 길고 그리고 보다 보면 몰입이 돼요. 근데 그 몰입하기까지가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또 네. 더군다나 집에서 보게 되니까 작은 화면에서 그렇기도 했고 제가 이 영화를 옛날부터 보려고 시도를 엄청 했어요. 옛날엔 파일을 다운받아서 봤는데 뭔가 지루하다 해서 넘겨보다 결국 못 보고 넷플릭스에 떴을 때는 내가 저거 보려고 했던 영화지 평도 좋다고 하니까 보다가 또 너무 길고 몰입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번에 꾸역꾸역 봤는데 또 스티븐 소더버그의 다른 영화가 있거든요. 컨테이전이라고. 이 영화는 이 사스 AI 관련한 영화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AI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전 세계에 펼쳐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대처가 될 것인가를 다큐멘터리처럼 담담하게 다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결이 비슷하게 이 뭔가 실제로 마약이 벌어진 현장에서 몰래 카메라를 대고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마약상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이런 행동을 할 것 같고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 또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멕시코의 열혈 경찰들은 이런 상황에 빠질 것 같고 또 마약을 하는 상류층의 그 학생들은 또 이렇게 마약을 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려냈는데 컨테이전도 그런데 저 재밌게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아는 누나랑 재밌게 봤던 참 아는 누나 많아. 예, 교회 누나였는데 성격이 좋은 누나였습니다. 그 누나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정말 너무 지루했어요. 우선 길고 몰입하기가 힘들고 영화 자체는 엄청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지연은요? 왜 상을 받았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왜 상을 받았는지는 알 것 이거는 같아요. 받아야 네. 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좋아하는 영화예요. 약간 주제 의식 또렷하고. 그리고요. 그 인물이 그 변화하는 과정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았고요. 그리고 마이클 더글라스가 처음엔 되게
냉혈한 판사잖아요. 그렇죠. 네, 막 이렇게 변호사가 처음에 막 그 자기 그 고객을 클라이언트를 막 변호할 그 마약 상인으로 보이는 그거를 막 변호하는데 되게 칼같이 잘라요. 그리고 막 되게 냉철해요. 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막 엄청 진짜 뭐 주변 사람들 달달달 볶으면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딸이 자기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그때도 그때도 여전히 냉혈한이었다가 이 딸을 구제하려고 그 찾아가잖아. 많이 엄청 다방면의 노력을 하죠. 처음에는 그냥 리헵 같은 데도 보냈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또 리헵 보냈을 때 AA로 보내잖아요. 알코올릭.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딸이 약간 멘붕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약간 이런 느낌. 또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방금 임명받았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때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엄청 신경 쓰고 그런 게 보였는데 이제 점점 그 사람이 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되게 이제 정말 좀 이해심 깊은 아빠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도 보이고 반면에 캐서린 제타 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순진한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냥 뭐 돈 펑펑 쓰고 막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자기 남편이 마약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자기 애가 납치를 당할 뻔하죠. 그러니까 협박을 당하죠. 협박을 당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은 자기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되게 거꾸로 냉혈한이 돼요. 되게 정말 뭐 눈물도 피도 없이 정말 자기 남편을 살리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죽여줘. 뭐 그러고 자기가 직접 마약을 들고 거래도 하기로 하고요. 그런 인물들의 변화가 좀 흥미로웠어요. 재밌게 보였군요. 네. 저는 또 그 처음에 캐서린 제타 존스가 변호사를 데니스 퀘이드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가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마약상인데 이제 메데인 카르텔 콜롬비아에 아주 마약하면 옛날에 대표적인 두목이었대요. 마약계의 거부. 이게 나르코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지금 한창 인기도 없고 저도 엄청 재밌게 봤는데.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도 마약상을 다룬 영화잖아요. 나르코스라는 게 마약 카르텔을 지칭하는 말이니까. 그 영화와 굉장히 구조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해당 중남미 국가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노력하면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지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큐멘터리식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의 상황과 절절함이 잘 느껴지고 연기하는 게 물론 연기지만 연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흥미로웠죠. 맞아요. 이 영화가 그리고 약간 좀 다큐 같지 않았어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네, 그러니까 촬영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네, 핸들드로 찍은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긴박함과 그 약간 몰카 같은 느낌, 특히 멕시코에서 그게 더 많이 느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불안하고 좀 흔들리고 좀 그런 게 많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잘 만든 영화인 거는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저는 이렇게 러프하게, 그러니까 터프하죠, 러프가 아니라 터프하게 앵글 쓰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집중이 굉장히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처럼 매끄러운 카메라 워킹과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지 굉장히 보는데 힘들었고, 기본적으로 그런 데다가 이제 이야기도 다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하기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 만든 영화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물론 그렇게 한 의도들도 다 읽히기는 하는데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2배속으로 봤습니다. 물론 뭐 저도 중간중간 이렇게 1초 넘기기로 하긴 아니 했는데. 그렇긴 한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 워킹 자체가 가지고 오는 그 불편함, 멀미할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2배속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다 보기는 해야겠는데 이 영화 자체가 빨리 진행이 되고 하면은 워킹이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훅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감독이라면
이런 내용으로 다시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좀 더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정말 이 마약에 대한 이 마약 퇴치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은 조금 더 쉽게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만약에 제가 약간 각색하라고 하면 좀 더 긴박함을 많이 넣어서 긴장을 유발할 수 있게 5분마다 긴장되는 상황 뭐 그렇게 넣었을 힘들어요. 아니, 힘들긴 한데 네. 너무 이게 루즈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층으로 보여주는 건 좋았는데 이 버무리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스무스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요. 비슷한 영화들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영화들. 네. 저는 드라마는 나르코스라고 그게 아주 진짜 추천합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와 나르코스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볼만한 두 가지 작품인 것 같아서 추천하고 나르코스 정도? 네. 저는 최근에 개봉됐던 독전이라는 영화도 많이 좀 생각이 났어요. 독전이 마약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마약 그의 그 총 보스를 찾는 그런 경찰들의 이야기예요. 독전 재밌나요? 저는 근데 뭐 볼까 말까 하다가 자꾸 뭔가 기회가 안 돼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마약하면은 물론 우리나라도 마약의 안전국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실성이 안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마약 저희는 아니에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는. 근데 그렇게 마약 지금 퇴치반이 있고 어쨌든 마약 산업을 하는 거 보면은 뭐 지금 마약 산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모 신문사에서 기자분이 기자가,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왜 직장인 그런 게 있잖아요. 품위 유지. 그것 때문에 잘렸어요. 뭐 잘릴만하죠. 네, 잘릴만하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인은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마약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정 지역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뭐 일반 대중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 생각보다는 쉽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판사님 저는 마약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걸 모르고 자기가 아는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마약에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마약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쉽고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 밀반입을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외국인들이 중개지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그거는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밀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가 아니라 경우가 대다수고요. 적발이 거의 안 된대요. 된다 하더라도 되게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 정도, 그러니까 초범이니까 봐줄게 정도고. 그리고 최근에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마약이 이렇게 단속이 되는 건수가 매년 이렇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거의 한 3배가 정도가 뛰었다고 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정말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러니까 물론 지연의 말처럼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마약을 거래하는 게 그렇게 막 양성적이고 엄청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음을 먹고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그렇긴 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OECD 가입국이고 세계화 교육이 활발하니까 마약도 자연스럽게 뭐 들어오는 건 이해하니까 딱 그 정도면 뭐. 저는 이거를 이 트래픽은 사실은 이야기가 그 멕시코의 문제가 결국에 미국의 마약 그렇죠. 미국의 마약 소비나 그런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독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루트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고요. 그러니까 트래픽에서 그 영화를 보면은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우리 마약과 전쟁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난다는 게 아닌다는 거죠. 지금 뭐 안팎으로 문제가 있는 게 한쪽만 어떻게 그냥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여기서도 느꼈거든요. 이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니네 나 잡아갖고 하나 잡으면은 딴 사람들이 우후죽순 더 생겨난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군가가 다 대체되는 것 뿐이다. 그거 뭐 의미가 없다. 약간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 캐서린 제타 존스도 그냥 뭐 하우스와이프였다가
이렇게 자기 남편이 잡혀가니까 자기가 갓파더가 됐죠. 갓파더가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좀 그러면서 이게 마약이 좀 사회적 그러니까 그냥 마약하는 사람이 나쁜 놈 이걸로 끝날 게 물론 아니고 그렇죠. 모든 게 뭐 그래서 신세계 프로젝트도 네. 정청 이런 애들도 결국에는 관리하려고 했던 게 구조적으로 태양이 있고 사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물을 바꿔놓으면 바꾼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마약이 이미 세상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든 마약은 평생 우리가 떨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거를 그 마약을 잡는다고 하면 다른 마약이 생길 것이고 뭐 그런 문제죠. 합성도 엄청 하잖아요. 뭐요? 합성, 그러니까 자연에서 오는 마약도 있지만 합성해서 만드는 마약도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편을 안 한다고 해서 대마초를 안 한다고 해서 그거를 없앤다고 해서 마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인이 동남아를 갔는데 네. 남자 한 명이었거든요. 혼자 동남아를 잠깐 쉬러 간 거예요. 호텔에 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막 하다 친해지니까 형 이거 하셔야 하더니 이제 대마초 권해서 자기는 안 했는데 그걸 쉽게 구할 수 있구나.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행 갔다가 엄청 많이 챙겨 오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부러 그거 챙기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나쁜 놈들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혹시 그런 분들 아세요? 건너라니까요. 건너. 네, 누구 왜 하려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판사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마약하면은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는 있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모 도지사님의 아드님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모 의원의 네, 그렇죠. 사위. 네, 그렇죠. 네. 네. 그 외국에 가면은 냄새가 다르죠. 냄새가 정말 전 맡아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버스 같은 걸 탔는데 행색이 조금 뭐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좀 아닌 경우가 많죠. 약간 눈빛이 좀 풀려 있죠. 눈이 풀려 있죠. 냄새가 정말 이게 뭐지라는 냄새가 그런 냄새인가요? 나요. 그러니까 담배도 아닌 것이 담배도 이상해요. 아닌 것이 뭔가 기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가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리화나. 경찰서에 가면은 그게 이제 그 샘플 쫙 있어요. 제가 경찰서 3,000원 내고 이렇게 샘플. 뭔 소리야? 근데 왜 샘플이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이제 잡아야 되니까 잡아서 대조를 해야 되니까 샘플이 있는 샘플이 거죠. 쫙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가는데 이렇게 막 샘플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게 말로만 듣던 마약들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동 출신이잖아요. 안동이 삼배로 되게 유명해요. 그 더킹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네, 삼배로 되게 유명하는데 여름에 이제 배를 이걸 여름에 키워서 가을에 수확을 해서 배를 짠단 말이죠. 삼배를. 그 주변에 보초를 서요. 그 이파리를 가져가려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그럼 그 마약 그 담배 잎이 아니라 그 대마의 잎을 따서 쪄서 말려가지고 이제 그 시가처럼 만들어서 피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보초를 엄청 썼는데 생각보다 그거 엄청 많이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어? 무슨 소리입니까? 판사님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영상이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준호 씨가 자꾸 장난인 줄 알긴 하는데 네. 판사님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저는 마약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누구냐? 그 감독 누구죠? 누구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약했다고. 그거는 약에 되게 관심 많아요. 그거 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약품이죠. 아야후아스카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편도 대만 아니죠. 아편도 모르핀도 약이에요. 약이긴 한데 이제 아야후아스카는 중독성이 없고 오히려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미국으로 밀반입해서 FDA 승인받은 약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칠레인가 거기에서 금지를 걸어갖고 그게 안 됐던 적이 있어요. 대마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중독성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트래픽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네.